안녕하십니까, 백태입니다. 진신 4월 20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이번에 좀 알려드릴 것은 뭐냐? 회색 무역 시장, 관세 우회, 그 개념이에요. 글자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색 무역을 시작할 것이고, 이거는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자, 중국에서 생산된 여기 중간에 마침 안 맞는 거는 이런 건 뭐 패스하고요. 중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90%만 조립 또는 부품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적은 국가로 물품을 이동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겠죠. 향후 중국 기업들은 가까이 한국, 부산항, 그 다음에 베트남, 멕시코, 터키 이 네 군데를 경유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겁니다. 이 개념이 회색 무역이라는 거예요. 우회 수출, 회색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유해서 우회 수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120%를 때리든 300%를 때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특히 멕시코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으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한국에서도 많이 받고 제주도에 사는 저 같은 경우는 알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 식으로 저가 물품을 받는데, 이번에 관세 때리기 전에는 저가 물품 800달러에 대해서는 비관세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세 떼고 나서 800달러도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게 멕시코입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800달러 미만의 어떤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멕시코에 있는 중국 조립 공장에 보내서 멕시코에서 그 메이드 인 멕시코를 붙이면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멕시코를 딱 붙여서 수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수익은 나눠 먹게 하면 되는 거죠. 멕시코에 있는 기업과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이 수익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이 했는데 그 사례가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동남아를 우회해서 30%의 관세를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무역의 10%를 차지하고 2천만 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천만 개면 엄청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중단되면 중국은 향후 2년간 수출이 80% 감소하고요. 중국의 GDP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GDP는 5%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5%가 4% 하락한 1%까지 떨어집니다. 즉 2025년 12월 기준 중국의 GDP는 1%가 된다는 거죠. 이 회색 무역을 적용을 안 하면 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현재도 중국에서는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이미 17%를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우회 수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납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지금 현재 중국에 사는 젊은이들 16세에서 24세 이 청년들은 부모 세대의 학습이 안 통합니다. 너무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젊은 세대 16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이 젊은 세대는 천안문 사태와 같은 백색 쿠데타를 자주 일으킵니다. 자주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홍보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산당의 입지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의 회색 무역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회색 무역이 생기면 이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회색 무역을 담당하게 될 국가입니다. 위에 빨간색 국가들 있죠. 가까이 우리나라, 한국, 베트남, 멕시코, 터키. 특히 한국에서도 부산 세수는 늘어나겠죠. 부산에서 얻는 세금은 늘어날 겁니다. 그 세금은 여기 중간지대, 한국이 중간지대 역할을 하면서 무역 및 처리 수수료 이 부분은 조사를 해보면 한 10%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냥 중간지대인데 우리가 10%의 수익을 따먹는 거죠.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이 중국 회색 무역국으로 거의 절반을 대체했습니다. 절반을. 근데 이거를 미국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회색 무역 국가를 다변화시킵니다. 베트남, 멕시코, 한국, 터키.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 국가에 다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립국가의 어떤 그 개념을 아주 섬세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정치적, 자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친미적 성향을 띄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손을 뒤로 내밀어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지대로서 중간 수수료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색 무역이 발생하면 미국에게 손해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손해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론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플레이션이 수직으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대폭 완화가 됩니다. 회색 무역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수직으로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수직으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PC 기준으로 한 1% 정도 상승해요. 자, 그러나 이 회색 무역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걸 미국이 모를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날 중국을 향해 관세를 더 때리겠죠. 어느 날.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언론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 추가 관세를 또 때릴 겁니다. 먼 훗날. 지금은 협상 단계고. 또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회색 무역을 하는 것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허점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혹여나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 회색 무역, 너희 하고 있잖아, 회색 무역, 우회 수출하고 있잖아, 이거를 막기 위해 나타날 법은 IEEPA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도 앞으로 매크로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짚어봤고요. 그전에는 이거 에탄올 충격이 다가온다, 이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